지난 시간 이어서 2.1절 집합 단원에서 강의한 기준 6번째 페이지에 순서가 있는 n짝, 이 데피니션부터 시작할게요. 순서가 있는 n짝, ordered n tuples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A1부터 AN까지 괄호로 해서 순서상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의 1은 첫 번째 원소고 A2가 두 번째 원소고 A의 n이라고 하면 n이 어떤 숫자인지 몰라도 n번째 원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써져 있는 모임을 우리가 순서가 있는 n짝, ordered n tuples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3, 4라고 하면 순서대로 1이 첫 번째, 3이 두 번째, 4가 세 번째. 이렇게 순서로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상으로 표현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정의를 보면 A와 B가 집합이라 하면 A와 B의 데카르트고 A 프로덕트 B는 자, A 프로덕트 B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익숙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곱하기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곱셈이 아니라 곱셈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랑 B는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집합끼리 이렇게 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주면 이것의 의미는 순서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지금 순서가 있는 n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A와 B라고 했을 때는 A에도 원소가 있을 거고 B에도 원소가 있겠죠. 그러면 A의 원소를 첫 번째에 두고 B의 원소를 두 번째에 둬서 이렇게 순서상의 형태로 주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순서상들을 나열했을 때 A 프로덕트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A 프로덕트 B는 A, B라고 하는 순서상들을 모아놓은 거죠. 우리 지금 이 표현 방법 보시면 조건제시법이네요. 자, 이게 서치 대시라고 했고 이 이하를 만족하는 이것의 모임이다라고 해석하기로 우리 약속했죠. 조건제시법 얘기하면서.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 A에 대해서 그리고 AND니까 동시에 B에 있는 B의 원소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한다? 이렇게 A, B라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합은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에는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A 프로덕트 B는 뭐가 될까? 이거는 순서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A, B가 되는 것. 자, A의 후보는 누구냐면 1하고 2가 되는 거죠. B의 후보는 3하고 4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 B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몽땅 모아봅시다. A가 1일 때 B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3도 있고 4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 3, 1, 4가 되는 거고. 또 이제 A의 후보가 2일 때는 뭐가 되죠? B가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고는 순서상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지금 A 프로덕트 B니까 순서대로 A라고 하는 집합에 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3하고 4 중에 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은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고선 괄호를 묶어주면 되는 거죠. 순서상들의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집합 기호로 반드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하는 실수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괄호로 순서상만 제시하고 끝나는 경우. 안 되죠. 정의를 보면 순서상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데카르트 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 크로스 B라고 읽거나 뭐 A 프로덕트 B라고 읽거나 하지만 이것의 정의는 데카르트 곱이다. 즉 곱셈의 의미가 아니라 순서상의 의미라는 뜻으로 데카르트 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제 11번을 봅시다. 자,
1,2라는 원소, 1, 2를 갖고 있는 이런 집합 A와 A, B, C를 갖고 있는 집합 B의 데카르트 곱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데카르트 곱 정의를 우리 지금 방금 봤죠? 그래서 A 크로스 B라고 쓰고 뭐라고 하면 돼요? 순서대로 1일 때 B의 후보는 뭐가 될 수 있다? A, B, C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고 앞에 1일 때 B가 될 수 있고 앞에 1일 때 C가 될 수 있고 이런 순서상 그리고 앞에 있는 원소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2에 대해서는 또 A, B, C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고 괄호로 묶어준다. 자 이렇게 데카르트 곱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제 12번 A 크로스 B와 B 크로스 A가 같지 않음을 위 예제를 통해서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11번에선 지금 우리가 순서를 A 크로스 B라고 했으니까 B 크로스 A를 한번 계산해 보고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크로스 A는 뭐가 될까요? 집합을 이제 묶을 거고 순서상들을 나열하면 되는데 순서를 보면 B가 앞에 있죠. 그럼 B가 순서상의 첫 번째 컴포넌트에 들어가야 돼요. B의 원소는 A, B, C니까 B의 원소 A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컴포넌트는 누가 돼야 돼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후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 또 A일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2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의 원소 B가 들어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에는 1과 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에 B를 먼저 넣어주면 C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고 뒤에는 A 집합의 원소인 1과 2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집합하고 이 12번의 집합 구한 것하고 비교해보면 두 개가 어떻죠?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순서 자체가 다르잖아요. 1,A랑 A,1은 다른 거죠. 왜냐? 이것은 우리가 순서상의 집합이기 때문에 순서상에서는 앞의 원소와 뒤의 원소가 바뀌면 이건 다른 거죠. 물론 집합에서는 1과 2를 쓰거나 2와 1을 쓰거나 이건 똑같은 거죠. 원소가 같으면 가능한 거니까. 하지만 지금 쓴 이 기호는 순서상이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라도 같은 원소가 지금 없죠. 그래서 사실 다른 거고. 따라서 일반화해서 정리하면 A 크로스 B랑 B의 크로스 A는 다르다. 즉, 데카르트 곱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곱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술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카르트 곱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정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데카르트 곱을 보니까 A 클로스 B라고 해서 두 개의 집합만 고려를 했는데 세 개 고려하면 안 될까요? 안 될 리는 없죠. 그죠? 순서상으로 표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n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1부터 지금 n개의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첨자를 도입했는데 A1부터 A2, AN이라고 하는 n개의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 표현은 여러분 A, B, C, D, E, F, G라는 집합이 있다고 할게요 라고 설명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개수를 세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소, 즉 집합의 개수가 많을 때는 n이라고 하는 첨자를 도입해서 얘기하면 좀 간편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을 5개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A1, A2, A3, A4, A5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아, 집합 5개 있는 거 얘기하는구나. 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5개니까 A, B, C, D로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집합이 100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첨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A1부터 AN까지 데카르트 곱은 이렇게 표현한다. 즉 아까 표현한 대로 다 이렇게 크로스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거 명심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순서쌍의 집합이다. 의미는 똑같아요. 단 n개로 지금 확장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1부터 AN까지 데카르트 곱을 했을 때는 A1 안에 있는 원소를 첫 번째, A2에 있는 원소를 두 번째, 그리고 A에 점점점 이 사이에 다 넣어주고 AN이라는 마지막 집합의 원소는 마지막에 넣고 순서상 기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건제시법으로서 집합 기호기 때문에 이런 순서쌍들의 모임을 전부 다 넣어서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 곱의 확장된 정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기호에 보면 AI가 라지 AI의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I가 1이다.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집합에는 A1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즉, 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가 존재하겠죠. 그걸 A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A1을 첫 번째에 넣어라. 그러면 A2라고 하는 집합에서는, 두 번째 집합에서는 그 안에 A2라고 있는 그 원소가 있어서, 지금 I라는 첨자는 똑같이 따라가니까 A2일 때는 스몰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 안에는 A2라고 하는 원소가 있을 텐데 그것을 두 번째의 순서대로 넣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지금 순서 고려해서 쓴 것처럼 똑같이 n개를 확장해도 순서대로 n개를 채워 넣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예제 13번. a가 1,2면 a제곱, a3제곱은 무엇인가? 자, 여기 집합에서의 제곱과 세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뭘 의미한다? 데카르트 곱이라는 거예요. 즉, a제곱이라고 표현한 거는 a 크로스 a를 의미하는 거고 a 세제곱은 a 크로스 a 크로스 a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제곱은 무엇이 되는가? 뭐가 될까요? a의 원소 뭐예요? 1하고 2죠. 그러면 순서대로. 자, 뭐가 올 수 있다? 순서상. A의 원소 앞에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A의 원소예요. 그러면 1도 되고, 자, 1일 때, 앞에 있는 원소가 1일 때,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1과 2니까 뒤에 순서는 1과 2를 넣어주면 되고, 이번에, 자, 앞에 있는 A의 원소를 2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A의 원소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4개의 순서쌍을 집합으로 묶어주는 셈이 되겠죠. 순서쌍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A 세제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A는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1과 2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A 순서쌍에서의 A의 원소도 역시 1과 2니까 첫 번째 A의 원소가 1일 때 그때 두 번째 A의 원소는 1이거나 2거나 선택할 수 있고 A가 첫 번째 원소에서 2일 때 1과 2를 두 번째 A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세 번째 A라고 하는 이 집합에서도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으니 자, 역시 1과 2의 선택사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트리 모양으로 우리가 구성하게 되면 순서쌍이 1, 1,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1, 2도 되는 거고 즉 모든 순서를 고려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1도 있고요. 그리고 1, 2, 2가 있죠. 자, 그리고 2, 1, 1이 있고 그리고 2, 1, 2도 있고 그리고 2, 2, 1이 있고 그 다음에 2, 2, 2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기호로 묶어준다. 그래서 순서쌍들을 모두 구해서 괄호로 묶어주는 것을 우리가 데카르트 곱이라고 하고 지금 한 것처럼 a제곱이면 2개를 이렇게 곱하는 형태로 3이면은 3개를 곱하는 형태로 4개가 되든 5개가 됐든 순서쌍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데카르트 곱의 정의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실수의 원소이고 그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과 x가 존재한다라는 기호가 보이고 정수의 원소이다. 그리고 x제곱은 1이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것부터 봅시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임의의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뭘 의미하냐면 x는 지금 실수의 멤버인데 그때 뭐가 된다?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실수의 멤버이고 x제곱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근데 모든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기호와 이 문장이 맞아떨어지죠. x제곱, 즉 x라는 것은 실수의 멤버래요.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모든 실수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본다면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양수가 된다는 것은 참이죠.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설명을 해준다면 모든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기호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모든이란 기호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한정 기호가 있네요. 그러면 자, 존재한다. 자, 이것의 의미는 x제곱은 1이 되는 x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1과 마이너스 1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정수집합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존재한다는 기호를 통해서 참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없으면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수집합 안에는 1과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은 참인 거죠. 존재하기 때문에 참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돼요. x제곱이 1이 되는 x는 1과 마이너스 1인데 이 1과 마이너스 1은 정수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제 15번 봅시다. 정의역이 정수의 집합이고 px는 x의 크기가 1이고 qx는 x제곱이 2고 rx는 x의 크기가 x라고 할 때 pqr의 진리집합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실은 집합인 거죠. 그러면 px가 의미하는 걸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의 크기가 1이다. 자, 여기에서 x는 정수래요. 정의역이 정수라는 것은 x라는 변수가 있는 공간이 정수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p는 뭐가 될까요? px의 진리집합 p는 뭐가 될까요? 절대값 x가 1이 되는 것, 즉 0과의 거리가 1이 되는 숫자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이 정수의 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로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q는 뭐가 될까요? x제곱은 2가 되는 x는 뭐가 있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수의 집합 안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무리수기 때문에. 그래서 q는 뭐가 된다? 이 경우에 공집합이 된다. 만약에 정의역을 실수로 확장했다. 즉 여기 문제에서 정의역이 실수의 집합이고 라고 시작해서 이 q를 물어보면 q는 뭐가 될까요? 그쵸.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에 따라서 진리집합의 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R은 어떻게 될까요? R은 절대값 X가 X가 되는 경우 뭐가 있나요? 절대값 X라고 하는 이 함수의 정의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X인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간다.
2는 지금 양수잖아요. 양수면은 그 2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구하고 싶다. 이건 뭐다? x가 음수죠. 마이너스 2로 음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 숫자를 곱해준다. 그러면 2가 되죠. 그죠? 이게 절대값 함수예요. 그러면 절대값 함수와 x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숫자와 빠져나온 숫자가 같은 것. 자,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양수일 때 가능한 거죠. 음수일 때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양수일 때만 가능하네. 따라서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X가 정수에 있는데 such that 무엇을 만족하는가? X가 양수일 때. 0일 때도 물론 가능하죠. 0의 절대값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런 식으로 집합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2.1절의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룬 거고요. 2.2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절의 집합의 연산 볼 텐데요. 일단 2장은 굉장히 편안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려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번 리뷰하는 차원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다는 거죠. 증명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을 조금 더 하는 단원이 있어요. 4장에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우리가 증명을 좀 다루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2.2절 집합의 연산을 볼게요. 우리 2.1절까지는 같이 했었죠.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거기서 뭐 멱집합이라든지 아니면 카테시안 곱 같은 약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2.2절로 와서 자, 데피니션을 보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정의를 볼게요. 자, 합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언이라고 해요. 자, A와 B가 집합이라 하자. A와 B의 합집합, 유니언은 A 또는 B에 속하거나 양쪽에 모두 속하는 원소들을 포함하는 집합이며 A, 컵 B로 표현한다. 자, 지금 표시 방법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합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U자를 좀 크게 쓰는 형태로 쓰면 되고 A 합집합 B의 정확한 집합적인 정의는 뭐냐면 지금 정의해 보시면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such that이라는 기호도 보이고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것에 만족하는지 보니까 X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있어서 A에도 있고, 그죠? 이렇게 생긴 포크같이 생긴 모형 그 기호는 X가 A의 원소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X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논리 기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1장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논리 합이라는 기호였죠. 그러니까 이 기호는 뭐냐면 집합에서 보면 합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또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논리 기호로는 이렇게 아래로 뾰족한 형태로 표현을 한다.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통하는 말인 거죠. 자, 그리고 X가 B에도 속한다. 그러니까 X라는 원소가 B의 원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또는이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벤 다이어그램의 상황을 보면 A 교집합 B도 존재하는 거죠. 그죠? A와 B가 있고 A와 B의 교집합도 있는 거예요. 교집합이란 뜻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A에 1, 3, 4가 있고 B에는 2, 4, 5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합집합의 개념은 뭐냐면 X라고 하는 원소가 A에 속한다. 그럼 A에 속하는 원소가 뭐죠? 1, 3, 4예요. 그리고 여기 논리 기호가 합집합의 의미 또는이기 때문에 또는 X가 B의 원소이기도 하다. 그럼 B의 원소인 거는 2, 4, 5죠. 그래서 또는이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것을 다 묶어서 쓰면 되고
여기에서 4라고 하는 원소는 한번 겹쳤기 때문에 겹친 것은 한번 제외해 주면 원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원소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합집합의 의미는 A에도 있거나 B에도 있거나, 그죠? 또는 양쪽에 모두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연산이다. 집합과 집합 간의 연산 중에서 다 더해서, 그러니까 숫자를 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소들을 다 불러와서 하나로 모아 놓는 형태를 합집합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의미로 봤을 때는 또는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또는이죠. 우리가 뒤에서 증명할 때도 이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자, 정의니까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A 합집합계의 의미는 이런 기호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집합 135와 123의 합집합은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135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123이란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집합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가 1하고 3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다가 겹치는 원소를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집합에 1, 3을 제외한 5라는 원소가 있고, 두 번째 집합에는 1, 3을 제외한 2라는 원소가 있네요. 그럼 합집합의 개념은 뭐냐면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래서 합집합은 순서대로 쓸까요? 1, 2, 3, 5가 된다. 자, 이렇게. 쉽죠? 그다음에 예제 2번에 보시면, 자, 안양대학교의 모든 식품영양 전공 학생의 집합과 모든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의 집합의 합집합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이겠죠. 각각의 원소는 각각의 안양대학교 학생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합집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뭐다? 또는의 의미가 있다. 즉 식품 영양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 전공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만 하면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말로 풀었을 수가 있을까요? 식품 영양 또는 컴퓨터 공학.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합집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나 이렇게 공통적인 것도 그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품 영양 전공인 학생들의 집합이 있고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공통인 부분은 뭐가 될까요? 복수 전공하는 친구죠. 식품 영양도 하고 컴퓨터 공학도 전공하는 복수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집합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품 영양만 전공하는 친구도 있고요. 합집합 안에는 컴퓨터 공학만 전공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똘똘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식품 영양 또는 컴퓨터 공학, 그리고 추가해서 또는 양쪽 복수 전공자의 집합.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공자들의 집합.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공통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전체를 의미한다. 교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집합은 우리가 앞으로 intersection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A intersection B 이렇게 읽을 거예요. 모두에 속한 원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마치 아까 U라고 했던 합집합 기호를 뒤집은 것처럼. 이것도 주의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정의를 보면 기호의 정의예요. A 교집합 B는 여기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원소가 A에 속하고, 그리고 지금 연산자를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뭐였죠? 논리 곱이었어요.
그래서 논리 곱을 의미한다. 그리고 X가 B에도 속하는구나. 그런 X들을 모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such that 이하, 바 이하의 문장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다. 즉 A 교집합 B도 하나의 집합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자, 논리 곱 연산은 무엇과 또 일맥상통했나요? and라고 하는 의미랑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집합으로 봤을 땐 교집합, 그리고 논리 기호로 봤을 때는 논리 곱, 그리고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 3번 해봅시다. 자, 집합 1, 3, 5, 1, 2, 3의 교집합이 무엇이냐? 자, 공통인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집합을 A라 하고 이 집합을 B라고 해보자.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원소는 1,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즉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중간 겹치는 부분에 1과 3이 들어가고 나머지 A에는 5도 있고요. B에는 나머지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고, 교집합이라 함은 공통인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교집합,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원소만 띡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합 기호로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1과 3을 포함하는 하나의 집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 방법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아주 쉽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호를 안 쓴다거나 뭐 1, 3이라고만 쓴다거나 그럼 당연히 감점이죠. 왜냐하면 집합의 개념이니까.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제 4번. 안양대학교의 모든 식품영양 전공 학생의 집합과 모든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의 집합의 교집합은 뭐냐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 합집합 얘기했는데 교집합은 뭐다? 그쵸? 양쪽을 둘 다 전공하는 복수 전공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하자면 양쪽 모두를 전공하는 복수 전공자의 모임. 그죠? 모임이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정의는 서로소라고 하는 정의예요. 서로소는 어쨌든 우리가 disjoint라고 읽는데 disjoint하다, 또 서로소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로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을 때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집합의 모양이 이런 관계에 있다. 또는 A가 B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 또는 B가 A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첫 번째 경우는 A와 B의 교집합이 어디죠? 자, 여기 겹치는 이 부분이 바로 교집합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교집합이 어디가 될까요? A가 더 B를 품고 있는 상황이니까 B가 교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죠? A가 더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A가 A와 B의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가 이런 상황이에요. 전혀 겹치는 원소가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아무것도 없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빈 집합이에요. 따라서 공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교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인 경우에 이때 A와 B는 서로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겹치는 것이 없는 두 집합은 서로소의 관계에 있다. 또는 디스조인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제 5번에 보시면 A는 13579, B는 24680. 서로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서로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죠. 서로소가 뭐다? 정의를 보시면 돼요. 정의에서 뭐라고 했다?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고 한다. 그럼 서로소라고 물어본 것은 우리가 서로소란 이제 의미를 알았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A가 주어져 있고 B가 주어져 있을 때 교집합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이 공집합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A하고
B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 A에는 13579가 있어요. 즉 10 이하의 수 중에서 홀수 정수만 가지고 온 거죠. B는 어때요? 2, 4, 6, 8, 10이에요. 어때요? 10 이하의 정수, 양의 정수 중에서 짝수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A와 B는 공집합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므로 서로 소이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답을 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은 A와 B는 서로소인가 했을 때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서로소인지 얘기를 하고 따라서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다?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므로 따라서 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서로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차집합부터 시작할게요.